화려한 퍼레이드와 코스프레가 어우러진 2025 두류점포 축제가 지난 25에서 26일 두류전림의 거리에서 열렸습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28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5일 달서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관한 제14회 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연합작품 발표회 및 체육대회가 신당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2025 제1회 달성군수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및 팀코리아 선발전이 25에서 26일 화원명곡 체육공원 축구장과 다사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진천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가 지난 19일과 26일 진월초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 학교 담장 벽화 그리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예스키즈존 4회차 축제가 지난 25일에서 26일 강정보 대학교 광장에서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달서아트센터가 11월 14일 오후 7시 30분 와룡홀에서 밤트리오의 감성 재즈 공연 트립2 재즈를 선보입니다. 대구관악합주단 창단 27주년 기념 공연이 11월 2일 오후 5시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3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합니다. 달서구의회 김정일, 고화석 의원과 달성군의회 신다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화려한 퍼레이드와 코스프레 경연대회가 어우러진 2025 두류점포 축제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두류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주관한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두류 젊음의 거리와 두류 먹거리타운, 지하상가 등 상권 전역이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주민과 상인이 함께 준비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이어졌고 버스킹 공연과 플리마켓, 전시와 체험 부스, 북콘서트까지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독도의 날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독립운동가 복장으로 무대에 올라 홀로 아리랑을 합창하고 시민들과 함께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는 특별한 퍼포먼스로 감동을 더했습니다. 서대구 세무서 특설무대에서 열린 코스프레 경연대회는 거리 퍼레이드로 막을 올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무대를 가득 채우며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코스프레한 캐릭터는요, 디지몬 어드벤처의 그 엔젤루원이라는 캐릭터고요. 작년에 이 점코 코스프레 페스티벌 와서 1등을 한 이후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코스프레 취미를 시작하게 됐어요. 오늘도 1등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들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프레한 캐릭터는 승리의 여신 니케에 나오는 라피 레드우드 계승 버전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연찮게 인스타를 보다가 젊고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준비한 코스프레도 있고 좋은 추억 쌓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놀다가 갈게요. 본선에는 19개 팀이 영화, 만화, 게임 속 캐릭터로 변신해 무대를 꾸몄고 진격의 고인의 유미드 캐릭터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언맨, 베르제부몬 등 13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희 이번에 2025년 젊음의 정포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의 많은 재능과 끼를 볼 수 있는 축제입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더 풍성하고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은 축제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두유점포 축제는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열린 축제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가족, 연인, 친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 문화상권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28일 제321회 임시회제 2차 본회의를 열고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체계 점검과 실버직 처우 개선 방안,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신동윤 의원은 2026년 4월 준공 예정인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진출입로 폭이 좁아 화물차 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출입로 확장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 단지와의 거리로 인한 환경 및 소음 문제를 지적하고 환경 저감과 이용 활성화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박영동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보수 규정 관리 체계와 실버직 근로자 처우를 점검하며 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과 인센티브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양은숙 의원은 2025년도 기금별 운용계획과 최근 3년간의 집행 현황을 질의하며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습니다. 김은영 의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제기된 의원들의 제안사항과 지적사항을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5일 달서구 지역아동센터 협의회가 주관한 제14회 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연합작품 발표회 및 체육대회가 신당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꿈을 향해 런런이라는 주제로 스카이드림, 누리글터, 열린 등 29개 지역아동센터에서 350여 명의 아동과 종사자, 자원봉사자가 함께했습니다. 먼저 진행된 공연 발표회에서는 어린이들의 끼와 열정으로 무대 위를 가득 채웠고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한 권미영 선생님의 4명, 그리고 강효은 학생의 27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돼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상을 받으니까 너무 좋고 선생님한테도 센터에서 열심히 저한테 우리를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본격적인 체육대회에서는 센터별 응원전과 팀 대항 경기가 이어지며 아이들은 넘어져도 웃으며 다시 일어나 끝까지 완주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함께 즐기는 공동체의 단합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고 센터에서 다른 일도 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어디 놀러 가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청팀 화이팅! 한편 체육관 복도와 로비, 마당에서는 각 센터별로 준비한 그림과 공예품이 전시돼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서로의 작품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악기 같은 거 선생님들한테 잘 배울 수가 있고 영어나 수학 같은 거에서 실력이 향상돼서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몰랐던 거 배우고 모르는 친구들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 선생님들과 하는 걸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스카이드림 화이팅! 나영미 달서구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장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가 돌봄과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혜숙 달서구청 아동가족과장은 앞으로 아동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 기회를 확대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2025) 제1회 달성군수배 전국유소년 축구대 및 팀코리아 선발전이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허원명곡 체육공원 축구장과 다사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HA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주최하고 달성군 축구협회가 주관했으며 열정과 땀으로 빛나는 그라운드를 주제로 전국에서 만 10세 이하 초등학생 24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25일 명곡체육공원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 김성재 달성군 체육회장, 강성곤 달성군 축구협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유소년 축구단 지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사와 환영사, 선수대표 선서가 진행되며 대회막이 올랐습니다. 경기는 조별 예선 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가 선수들은 이틀간 치열한 승부를 펼치며 기량을 겨뤘습니다. 많은 유소년들이 대회를 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주최를 하게 됐고, 그리고 해외 각 유소년들하고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경험을 많이 해야지 대회나 실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회, 3회, 4회를 계속 내려가지고 1종 아닌 2종 계속 많은 유소년들이 선수를 대해가지고 국가대표 뽑혀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서 넘어지더라도 내가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축구 정신, 그리고 내 아닌 다른 친구가 뽑혔더라도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을 빛내달라는 그런 의로운 정신이 많은 이렇게 애들이 가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대회는 미래의 축구 인재들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뜻깊은 무대라며 달성군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널리 알리고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진천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추진위원회가 지난 19일과 26일 진월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 학교 담장 벽화 그리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진천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주민들과 함께 회의와 청소를 거쳐 준비해온 벽화 사업을 통해 평범했던 학교 담장을 자연과 귀여운 동물 그리고 알록달록한 색채로 꾸며 밝고 생동감 넘치는 등굣길로 새롭게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번 벽화 그리기에는 김 장관, 장호석 부의원을 비롯해 진월초등학교 학생 60여 명, 진천동 통우회 50여 명이 참여해 마을 공동체의 따뜻한 협력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이 벽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진천동 총장님들까지 다 나오셔가지고 진천동 주민들이 함께 만든 벽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지금 벽화를 그리면서 우리 마을을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렇게 밝고 환하게 또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는 걸 아마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의 운동을 많이 하고 싶으나 많은 도움과 또 노력이 필요하네요. 첫 번째 날에는 진월초 학생들이 오전, 오후로 나뉘어 밑그림과 채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빈 공간 없이 색을 채워 넣으며 벽화 완성을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벽화 사업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을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힘을 합친 어떤 공동체 정신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월초등학교의 담장은 늘 아이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페인트 칠하니까 학교가 예뻐졌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벽화봉사단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진월초에 와서 자연과 동물 담은 벽화를 그리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후배들이 또 벽화를 보면서 즐겁게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만들게요. 이어 그 다음 주에는 진천동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마지막 손길을 더하며 모두가 하나 되는 따뜻한 현장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번 진월초등학교 벽화 작업은 진월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우리 마을 교육 나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작업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작업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진천동이 더욱 밝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손길과 주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완성된 이번 벽화는 진천동 마을의 새로운 얼굴이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희망의 색이 되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개최한 예스키즈존 4회차 축제가 약 3만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예스키즈존은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체험형 놀이축제로 올해 상반기 우리같이 달성해, 하반기 놀다 보면 달성되라는 부제 아래 5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 진행됐습니다. 올해 누적 방문객은 12만여 명으로 2023년 첫 개최 이후 매회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며 영남권 대표 가족 친화형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4회차 축제는 달성 탐험대를 주제로 아이들이 직접 탐험하며 배우는 참여형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연 속에서 호기심과 모험심을 발산하며 배울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메인 무대에서는 인기 캐릭터, 캐치 티니핑, 싱어롱 공연, 마술,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현장 곳곳에는 티니핑 팝업존, 체력 달성 훈련소, 대형 에어바운스 등 20여 종의 무료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들을 위한 휴식 공간, 달성 베이스 캠프, 지역업체 참여 먹거리 트럭, 벼룩시장, 달성 전방, 달성 아트마켓 등도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법정문화도시 달성의 문화활동가들이 직접 기획, 운영을 맡아 지역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창의적 놀이문화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예스키즈존은 단순한 어린이 축제를 넘어 지역이 함께 만드는 창의적 놀이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가족이 함께 행복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대구시 관광협회와 공동 주최한 2025 달서우스 생태관광 페스티벌이 4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25일 선돌공원 일원에서 열렸으며 업사이클링, 피크닉, VR 체험 등 MZ세대 감성에 맞춘 친환경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부스와 중고장터, 친환경 미션 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들이 즐기며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5일 달서 별빛 캠프에서 2025년 우주과학 가족 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 121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탐구심을 키우고 미래 우주과학자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주 무드 등 만들기, 배지 제작 등 8개 체험 부스와 OX 퀴즈, 별자리 강의, 천체망원경 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달서구 용산이동은 지난 21일 저소득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커플 사진 및 장수 사진 지원 사업 어느 노부부의 황혼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부의 삶과 사랑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지역 사진작가와 미용사회 회원들의 재능 기부로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용산이동은 앞으로도 공감과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순간포착 달성을 주제로 진행된 제14회 달성군 전국사진공모전 수상작 35점을 10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전국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작품 중 일반 사진 20점과 스마트폰 사진 15점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일반 사진 부문 대상은 송상호 작가의 노치원 나들이, 스마트폰 사진 부문 대상은 신세정 작가의 눈치 연기 중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7일 달성군청 참꽃갤러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선정된 수상작은 향후 달성군 관광 홍보 콘텐츠로 활용됩니다. 달성군은 지난 28일 달성군 제향군인회가 호텔 인터불고에서 열린 제7회 호국단체 한마음대회 기념식에서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창은 창립 64주년을 맞은 달성군 제향군인회가 지역사회 봉사와 호국 안보의식 고취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입니다. 현재 7,300여 명의 회원이 장학금 지급, 재난지원, 산불 예방, 안보 교육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경호 회장은 회원 모두의 노력 덕분에 이루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와 안보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의회는 10월 23일 군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부패 방지 및 이해 충돌 방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청렴 의식과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하영숙 전문 강사가 청탁금지법과 윤리강령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달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윤리적 판단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은 지난 30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제7회 전국 글쓰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2025 달성 시로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245명이 참여해 404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대상 달성의 마음을 비롯한 15편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회는 디지털과 문학이 결합된 디카시 형식을 통해 달성의 아름다움과 정취를 표현했으며 대상 수상작은 달성의 자연과 감성을 짧은 시로 담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참여자분들의 예술적 감성이 달성의 문화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예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아트센터는 오는 11월 14일 오후 7시 30분 월요몰에서 재즈 공연 메모리즈 원어원 나이트 트립 투 재즈를 선보입니다. 이번 무대는 히스 자렉과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스탠다드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클래식과 팝을 넘나드는 밤 트리오의 자유로운 편곡과 밀도 있는 연주가 펼쳐집니다. 특히 테너 색소포니스트 김정희와 한국 대중음악상 후보에 오른 보컬리스트 문미영이 함께해 한층 풍성한 무대를 완성합니다. 프로그램은 플라이 미 투 더 문, 오텀 리브스, 라비앙 로즈, 제주도의 푸른밤 등 계절과 도시의 정취를 담은 곡들로 구성되며 관객들에게 따뜻한 울림과 제주 여행의 설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대구관악합주단이 창단 27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2일 오후 5시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화려하고 웅장한 관악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권승전 지휘와 클라리넷 수석 하태길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지역 작곡가 5인의 신작이 공개됩니다. 특히 작곡가 이승은의 신작 아사달이 세계 초연되어 대구 음악 창작의 저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필립 스파크의 클라리넷 협주곡,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 등 다채로운 곡들도 함께 연주되며 관악 특유의 풍성한 울림으로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3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출산붐 달서 프로젝트로 2025 대구광역시 저출생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3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정책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2025 대구광역시 저출생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등 5개 구군이 참여해 총 6건의 우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아는 달서구의 출산붐 달서 프로젝트는 대구 경북 최초의 AI 기반 출생 축하 서비스를 구축하고 2030 세대를 위한 맞춤형 출산 양육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지원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출산 가정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안내하고 지역 내 의료 보육 행정 서비스를 연계해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출산 지원을 구현한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우수상은 남구청이 차지했습니다. 남구는 대구 최초로 산후조리비 지원과 임산부 임신준비 여성 대상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려상은 서구청에 돌아갔습니다. 서구는 출산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아이봄 키즈카페와 다함께 돌봄센터 등 돌봄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 유입과 출산 장려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선정된 3건의 우수 사례는 오는 11월 11일 출산 장려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진천동이 관내 5개 경로당에 폐의약품과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을 설치한 소식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해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안전한 폐기물 회수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류근현 동장은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 군립도서관이 4분기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만나는 과학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의 서육 학년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과학 교육으로 11월 22일 달성 군립도서관에서 망원경 제작과 천체 관측 이론을 배우고 11월 29일 국립대구과학관 천문대에서 별자리와 행성을 관측합니다. 참가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의 서육학년 학생 30명이며 11월 4일 오전 9시부터 달성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합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 교육청이 오는 11월 3일부터 유고 통합 포털을 통해 2026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유고 통합 포털은 공사립 유치원의 접수, 추청, 등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학부모는 인증서로 회원 가입 후 희망 유치원 지원이 가능하며 인증서가 없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유치원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모집 요강은 10월 31일 오후 6시부터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0년에서 2022년 출생 유아이며 2023년 1, 2월생은 조기 입학이 가능합니다. 모집은 우선 모집, 일반 모집, 추가 모집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서고등학교 여자탁구부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여자고등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소식입니다. 이번 우승은 1983년 창단 이후 42년 만에 달성한 전국체전 2연패의 값진 성과입니다. 상서고는 이번 대회에서 탄탄한 팀워크를 앞세워 16강전부터 결승까지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16강과 8강에서 각각 충북 대성여상과 부산 개성고를 4대0으로 완파했고 준결승에서는 화성도시공사를 4대1로 제치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전에서는 대전 호수도녀고를 4대2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선수들은 침착하고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전국 정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 세현 유치원이 지난 23일에서 24일 양일간 2025 구지 세현 가족행복 페스티벌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유아와 학부모 약 1000명이 참여했으며 가족의 행복과 사랑을 나누는 교육공동체 축제로 마련됐습니다. 페스티벌은 성장 발표회, 로봇 체험, 가족사진 전시회, 세현 구름정원 놀이터 개장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3에서 5세 유아들은 율동, 음악극, 난타, 핸드벨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로봇 체험 부스와 AR 포토존에서는 아이들이 첨단 기술을 즐기며 상상력을 키웠고 새롭게 조성된 세현 구름정원 놀이터는 클라이밍 시설과 인조잔디로 구성된 복합놀이 공간으로 가족사진 전시와 메시지 공간을 통해 가족 간 따뜻한 교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3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리동 송년 1, 2동 본동 지역구 김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성서 폐기물 소각장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서 소각장 2, 3호기는 가동된 지 이미 28년이 넘은 노후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을 연장 사용하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28년 된 소각장 대보수가 아니라 중단이 답입니다. 대구시는 소각장 개체 사업과 대보수를 통해 하루 처리 용량을 480톤에서 680톤으로 40%나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 편의와 예산 절감의 산물일 뿐 주민 안전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완전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환경부 자료로도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성서 폐기물 소각장 인근의 다이옥신 평균 농도는 0.03 나노그램으로 허용 기준 이내라고 하지만 일본 도쿄 기준인 0.6 피코그램보다 48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허용 기준은 안전 기준이 아닙니다. 둘째, 달서구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달서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기피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성서 소각장 반경 5km에서 포름알데히드, 비소 등 1급 발암물질의 발암 위해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미 현황 농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관계기관은 예측값일 뿐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도한 환경 부담을 감내해온 주민을 더 이상 불확실성 속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더는 최신 시설이라는 말로 주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현행 환경영향평가로는 소각장 인근 주민의 건강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최신 시설 배출 기준 준수라는 말로 주민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성서 산단은 이미 오염물질 총량이 한계를 초과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쓰레기를 태운다는 것은 환경 용량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주민 건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넷째, 사전 예방 원칙을 지금 즉시 적용해야 합니다. 다이옥신,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물질은 정기 모니터링만으로는 관리가 어렵고 장기간 축적되어 암, 생식기계 질환, 면역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WHO와 유럽연합이 경고하는 사전 예방 원칙은 결정적 증거가 없어도 예상되는 피해가 있다면 사전에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성서 소각장 2, 3호기 증설 계획의 전면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주민이 참여하는 불시 점검단을 즉시 조직하고 공인기관에 의한 투명한 측정, 주민이 제안하는 강화된 배출 기준 도입을 촉구합니다. 일본 도쿄는 소각시설의 유해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감시단이 직접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생명이 경제보다 먼저입니다. 행정편이 예산 절감이 주민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성서 소각장 2, 3호기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 초기 단계이므로 주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중지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구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소각장 대보수를 강행하는 대신 건강 영향과 환경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한 새로운 자원순환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다이옥신과 중금속에 더 오래 노출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의회가 주민 편에 서서 강력히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도하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의 불법 적치물 건절을 위한 단속 강화 및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집 앞, 상가 앞의 주차광원을 지키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라바콘이나 페인트통, 타이어 등 적치물은 우리 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적치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며 응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지연시키고 위생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법상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해치는 적치물은 신속히 수거할 수 있고 도로 점령 허가 없이 물건을 도로에 적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과 폐기물 관리법으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불법 적치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 배경에는 주차난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차량 등록 대수는 2,640만 대로 인구 2명당 1대, 세대당 1.1대 꼴입니다. 우리 구는 이제 인구 52만 명, 23만 8천 세대, 차량이 29만 4천여 대로 대구 전체 차량의 23.5%를 차지하고 있고 세대당 1.23대 꼴이며 단독주택 비율도 33.8%로 골목길 주차난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4년간
매년 4,500여 건의 불법 적치물 민원이 접수가 되었고 올해에도 이미 3,000건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연평균 15건, 올해에는 7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행정은 여전히 계도 위주이며 적치물은 주야간, 주말을 가리지 않고 방치되고 있고 심지어 영업시간 이외에 주간의 상가 앞에도 적치물이 절비한 현실입니다. 주민은 도로로 내몰려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고 운전자가 주차를 하려고 하면 분쟁에 휘말리는 현실입니다. 불법적인 관행이 고쳐가 되지 않도록 다른 지자체들은 올해에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는 매년 정비 계획을 세우고 3회 이상 고질 악성 적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야간 주말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도로 내 불법 적치물 단속을 교통안전 시행 계획에 포함해서 1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 포항 남구는 전 지역 사전 궤도 후에 상습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강제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인천 중구, 대전 대덕구 등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으며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율방재단, 주민자치회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거리 정비 사업을 운영을 해서 단속과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공유 주차장, 공안지 임시 주차장 조성, 공용 주차장의 앱 연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상 적치물 정비에 힘쓰고는 있으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면도로의 불법 적치물 근절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정기적인 전수조사와 민원 분석으로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매년 정비 계획을 세워서 단속과 주민 계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을 늘려서라도 적극적인 자진 정비 안내, 경고문 부착, 현수막 설치와 단속 인력의 상시 배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야간이나 주말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 시에는 즉시 수거와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섯째, 신고 포상제와 크리존 시범 사업, 스마트 단속 시스템과 재활용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섯째, 주민자치회, 통회, 자율방문대 등 주민 참여형 단속 체계를 구축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길, 상점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일곱째, 공용 주차장 확충, 공유 및 임시 주차장 확대,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 등으로 주차난을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단기간에 개선이 어렵겠지만 불법 적치물 문제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의지, 꾸준한 단속, 주민의 협조만 있으면 반드시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불법 적치물이 사라진 안전한 골목길과 이면도로의 조성이 달서구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7만 달성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원읍 갑창면 지역구 군의원 신다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갑창 면면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실내 생활체육시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가 시간의 정대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 동호회 가입 및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체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예방 및 의료비 절감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생활체육시설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특히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제약과 관계없이 365일 달성 국민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는 시설입니다.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로 공공체육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가까워서였습니다. 이처럼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접근성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창면은 달성군 전체 면적의 약 26%로 9개 읍면 중 가장 넓고 지리적으로 생활권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면적이 그린벨트, 상수원 보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창면은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타 읍면에 비해 주민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달성군 내 체육시설은 파크 골프장을 제외하고 18곳으로 주로 남북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창면은 가창체육공원 1개소로 실내 체육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회는 가창면에 실내 생활체육시설 건립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가창 냉천유원지 유부지 활용입니다. 현재 냉천유원지 일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몰제 시행으로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서 실설 결정이 실효된 상태입니다. 향후 군에서 소유자 협의를 통해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둘째, 가창면에 소재한 기업이 대구택과의 협의를 통한 유휴시설 활용입니다. 그간 대구택 소유의 유휴시설을 달성군에서 리모델링하여 임대료를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유휴시설을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폐교인 가창우록 분교, 가창초, 용계초, 가창중학교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학교 건물은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달성군에서 적극 협의 부탁드립니다. 특히 3개의 학교에는 강당이 있으나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가창면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마을 거점 기반 시설로 조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시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이며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이끄는 공동체의 장이자 더 나아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7만 달성 군민과 달성군 9개 읍면 구석구석이 빛날 수 있게 적극 행정 펼치시는 존경하는 최지원 군수님과 각국 국장님들, 각각 가장님들 여러분께 절실히 요청드립니다. 가창 면민들이 각종 개발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창면 실내 체육 시설 건립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